네, 어제 이 봉쇄 농성이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이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이 여성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이 여성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성의 뺨을 때리는 걸로 보이는 영상이 퍼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 방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는데요.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영상 보시죠. 홍난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의 에워싸여 체포되는 여성. 붙잡힌 팔을 뿌리치려다가 옆에 선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 직후 경찰관이 여성의 뺨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보이고 여성은 곧바로 맞았다고 소리칩니다.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 송파구 개표소 봉쇄 농성 현장에서 40대 여성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SNS를 통해 영상이 퍼지면서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팔을 깨물려 하고 얼굴에 계속 침을 뱉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며 순간적인 방어 기제였다는 취지로 경찰 내부에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선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과 욕설과 침뱉기 같은 여성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체포 과정의 전후 상황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난입니다. 8일 전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이 성족이 둘렀던 30대 여성. 경찰이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선범 기자입니다. 체육단체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섰던 30대 여성. 경찰이 이 여성에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여성은 당시 성조기를 두른 채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2시간을 버텼습니다. 당시 여성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귀가했습니다. 최근 여성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이들 단체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앞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이 여성에게 무료 변론 제공 의사를 밝혔는데 여성은 아직까지 수용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제 기준 개표소 봉쇄 집회 관련 총 36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었던 이 서울 잠실 4동 제7투표소의 당일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투표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 유권자들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 못하고 돌아간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투표를 기다리며 줄을 섭니다. 오후 6시 투표 마감에서 약 12분 전. 남성이 투표를 하기도 전 용지 부족으로 투표는 중단됐고 사무원들이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8분 넘게 기다리던 남성. 몸을 돌려 투표소를 빠져나가고 투표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투표소에선 유모차를 끌고 온 여성이 5분 넘게 기다리다 돌아가는 모습이나 투표지를 기다리던 여성 유권자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날 하루 이곳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건 모두 3차례. 용지를 쇼핑백에 담아 공수해오는 등 투표용지 500장을 5번에 걸쳐 추가로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영상에선 기다리던 유권자 최소 20명이 투표소를 떠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다시 돌아와 투표를 했지만 투표소 상황을 기록한 투표록에는 몇 명이 대기 중 떠났고 몇 명이 돌아와 투표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참정권이 침해당한 유권자 수가 실제로는 더 많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국정조사 어제 늦은 밤까지 열렸는데요.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못 들었다며 답을 피하는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태도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밤 10시 반을 넘어선 시각 올림픽공원 시위 대응 계획을 묻자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졸린 듯 눈을 깜빡거립니다.
관련돼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서면도 받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뭔가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지금 졸리십니까? 지금은 상당히 역부족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관련 질문엔 엉뚱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때 그 앞에 모였던 시민분들이 폭도 같으세요? 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거기 오셨어요? 잠시 7동에? 지금 올림픽공원이라 예, 헛갈리신 거 아니에요? 올림픽공원 예, 거기는 안 갔습니다. 추궁이 이어지자 제대로 못 들었다고 반복합니다. 제2투표소에 모인 국민들이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못 들었습니다.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개를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침묵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질의 응답하시면 국정조사 앞으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위대행은 대통령의 밥 친구 논란엔 선을 그었습니다. 밥 친구 맞습니까? 제 셋째 동생 나이입니다. 현 대통령. 내가 같이 밥 친구로 같이 밥을 먹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야당은 위대행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7월 1일까지 기다려보고요. 정 안 되면 우리 국민의힘만이라도 탄핵안을 발의할 것을 검토를 할 겁니다. 저희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의 권고도 뭉개고 있습니다. 분명히 12명 수사 의뢰하고 6명 징계하라고 권고했는데 당장은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유가 뭔지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태학 전 위원장, 위철한 상임위원 등 12명에 대한 진상규명위의 수사 의뢰 공고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를 했는데 왜 수사 의뢰를 안 해요? 저도 그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임위원님과 제가 퇴장한 상태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내용을 상임위원님도 그렇고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깡그리 무시합니까? 수사 의뢰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셀프 면제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셀프 면제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버티고 있으니 사무처에서 알아서 기는 거잖아요, 지금. 선관위원들은 지난 22일 비공개 회의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 선관위가 따로 수사 의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자료만 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 공고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대응에 대해 우리는 권고를 했을 뿐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가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투표가 중단됐던 잠실 제7투표소의 내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대체 투표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내부에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막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추가 투표용지가 계속해서 쇼핑백으로 들어오고 세 차례나 중단되는 것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구전호 변호사님, 내부 영상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되게 참담하죠. 우리 배달 어플로 치킨 시켜 먹어도 저렇게 안 오거든요. 예. 누가 닭
다리라도 빼먹을까봐 밀봉 실드 붙이고 이러는데 지금 쇼핑백으로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왔다는 게 너무 참담하고 저 자체가 그냥 법 위반인 게 네. 저러지 말라고 저렇게 했을 때 선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그 법 규정에는 하루 전에 다 와 있게 되고 정당 추천 그 감독하는 위원들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근데 하루 전에도 안 와 있었고 투표지 부족하니까 지금 쇼핑백에 담아서 오는데 저게 쉽게 말해서 누가 뽑아가지고 표 탁탁 찍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냥 유효투표가 될까 봐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선거 자체의 신뢰가 무너질까 봐 저렇게 못하게 돼 있는 거를 저렇게 했다라는 건 처음부터도 투표지 부족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던 거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공직선거법을 다 위반해 가면서 저 신뢰를 다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재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철한 지금 위원이 그런 주장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를 반성해야 되고 저거는 정말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조직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려 놓고서 그래 놓고서도 우리를 흔들진 마세요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뭐 개헌까지 가서라도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재창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잠실 개표소 앞에 모여 있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 불만 목소리가 계속되는 상황, 이것도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봉쇄가 20일째 계속이 되면서 선관위가 내야 할 핸드볼 경기장 대관료가 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이게 뭐 하루에 500만 원 정도로 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난 돈으로 이제 세금으로 아마 메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부터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경기장 봉쇄가 오래되면서 사실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 체육 행정 단체들의 여러 가지 업무가 지장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만 이거 못지않게 사실 이 지금 이 체육관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관료를 국민 혈세로 지금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더 참담한 사실은 여기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선관위 같은 경우는 뭐 확보된 예산을 갖고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려고 하는 선관위의 노력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 지금 이 경기장 주변을 이거 관리하고 있는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이 사태를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인가를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적극 개입을 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중재와 타협을 통해서 저는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의지도 좀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얼마 전에 선관위와 경찰이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문을 막고 있었던 일명 올다르크라는 여성이 있었죠. 신원이 특정됐다고 합니다.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건 좋지만 그렇게 막아서는 것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에서는요. 위철한 상임위원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위철한 위원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밥 친구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아니지. 예, 제 셋째 동생 나이입니다. 현 대통령. 내가 같이 밥 친구로 같이 밥을 먹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밥 친구라는 표현. 선관위가 보호할 수 있고 이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이건 하는 과정을 밟으셔야죠. 관련돼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서면도 확보해서 조금 여러 가지 뭔가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졸리십니까? 그냥 재선거다. 이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무책임하다고요? 정치권이 무책임하다고요? 재선거 관련해서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뭐 의원들의 얘기에 항변도 했다가 뭐 눈을 감고 있다가 졸리냐는 지적도 받고 뭐 사과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밥 친구다, 사법연수원 동기다 보니까 저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인석 대변인님, 그러면서 얘기한 게 대통령의 나이가 내 셋째 동생 나이와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굳이 뭐 동생 얘기까지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인이 상임위원으로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경위가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들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알고는 지냈지만 그것과는 관계없다. 이 정도 얘기하면 끝날 얘기를 동생 얘기까지 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국민들께 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볼 수 있고, 대한변협 회장도 역임하신 분인데 정무적 감각은 제가 볼 때는 국회 나와서 답변하실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픽으로 다루고 있겠죠. 특히나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선관위의 유일한 상임위원으로서 답변할 만한 내용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하나만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무책임한 당사자가 누구냐 이걸 떠나서 선거 소청 업무를 담당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재선거가 없다는 예단을 갖고 그 소청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맞는 거냐. 예단을 갖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거리낌 없이 국회에서 했다는 것을 보면 상임위원으로서도 제대로 업무를 못하고 계신 분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위철원 위원의 태도 문제도 있었고요. 노태학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한 질타도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특히 국민은 노태학 증인이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먼저 그냥 선관위원장이 출장 간다고 하니까 배우자 동반을 하시라고 선관위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증인이 먼저 요구한 것입니까?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부부 동반이 가능한 그건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 제기한 바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까지 같이 동반 출장 가는 거 이상하다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냥 그렇게 해왔다고 하니까 의문을 갖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하네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구는 안 했고 관행이라고 하니까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걸 다 누렸다라는 거잖아요. 매우 부적절한 답변 아닙니까? 본인이 공직자 신분 아니신가요? 그것도 가장 깨끗하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한다라는 법관을 30년 이상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무감각하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임위원장,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께서 그동안 본인이 재판하신 중에도 이런 유의 사건들이 저는 뭐 적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랬다면 본인 스스로가 더 엄격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고 소위 선관위에서 이거 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관례적으로 다 그렇게 한 것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도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공직자의 자세가 맞느냐라고 엄중하게 따져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된다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저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네. 지금 전 국민들께서 지금 선관위가 해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저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출장 시점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소쿠리 투표가 논란이 됐던 2022년 그 이후에 뭐 출장을 여러 차례 좀 가게 됐거든요. 구전의 변호사님. 뭐 이런 중이면 사실 굳이 출장이 잡혀 있더라도 좀 취소할 법도 한데 한창 조사 중인 기간에 해외 출장을 갔네요. 그러니까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스스로도 뭐 니들이 어쩔 건데라는 마인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소쿠리 투표에 대해서도 감사원 조사 시작했을 때 굉장히 여론의 지지를 얻고서 시작한 직무감찰이었는데 예. 선관위가 이거 권한 침해다 그래서 권한쟁의까지 걸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직무감찰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놓고 나니까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겉봐 못 건드리잖아. 그리고 거기에 방패막이로
법관 출신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선관위는 법원 조직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어차피 법원에서는 선관위원장들 흠집 날까 봐 영장 기각해줘.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말을 제가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들었었어요. 수사가 네. 정말 어렵다.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실무도 잘 모르면서 얼굴마담으로 얹혀져 있는 거를 기꺼이 저런 출장을 누리면서 서로 간에 품앗이를 해준 게 아닌가. 저거는 법원 조직에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관위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팬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가수 오키 씨에 대한 댓글 보내주셨네요. 정치인들 너무 싸우지 말고 국민들 생각해 민생을 챙겨야 된다. 네, 앞으로 싸우지 않는 국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관위 먼지 날 때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앞으로 선관위는 좀 뿌리 뽑힐 때까지 아마 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의도에 속 터지는 사람 많겠다. 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네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퇴원하고 사퇴하고 여야 대표들이 주인공인 하루다. 네, 두 대표가 주인공인 하루였습니다.